이번 영상은 메서드 중복과 가변인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바는 메서드와 생성자의 중복 선언을 허용하죠. 중복은 이름은 같지만은 인자의 유형이나 개수를 다르게 선언해 놓은 걸 말하죠. 중복의 조건은 일단 무조건 이름은 같아야 돼요. 생성자도 마찬가지죠. 생성자든 메서드든 중복의 조건은 똑같습니다. 일단 이름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자의 유형이나 아니면 개수 아니면 순서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메서드의 경우에는 리턴 타입, 즉 반환 유형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중복의 대표적인 예죠. 우리가 평상시 프린트나 프린트 ln 메서드를 호출하는데, 특히 이제 프린트 ln 메서드 호출할 때 인수로 뭘 넣든 다 출력이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어떤 타입이든지 출력이 되도록 메서드를 여러 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보시면 프린트 ln이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개가 정의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복이에요, 중복.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 메서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타입에 따라서 메서드를 일일이 다 외우지 않고 같은 이름으로 편하게 쓸 수 있죠. 메서드 이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전 시간에 설명했던 생성자, 이 생성자에서의 중복도 중복의 한 예예요. 여기서는 이제 메서드 중복과 그에 따라 파생되는 가변인자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이건 메서드 중복 예죠. my class라는 클래스에 abc라는 메서드로 똑같은 걸 3개를 뒀습니다. 하나, 둘, 셋. 첫 번째 메서드는 정수하고 문자열은, 두 번째 메서드는 실수 2개를, 세 번째 메서드는 이렇게 문자열 하나를 갖도록 해놨죠. 이렇게 여러 개 정의해 놓는 거를 메서드 중복이라고 하죠. 메서드 중복이고, 그러면은 우리는 메서드를 사용할 때 인자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다른 메서드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인자가 이렇게 100 그리고 자바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정수하고 문자열이죠. 정수하고 문자열에 해당하는 건 어느 거예요? 위쪽에 있는 이렇게 이 라인에 정의된 거죠. 그 다음에 3.5, 4.3 이 둘 다 더블 타입이죠. 더블 타입이 정의된 건 O 라인에 있는 메서드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하나만 들어간 거는 이렇게 8라인에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복 정의됐을 때 호출되는 메서드의 매개 변수가 이렇게 될 경우 100, 200. 근데 100, 200은 둘 다 정수잖아요. 정수인데 정수 2개가 매개 변수로 선언된 건 위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 이 숫자들이 자동 형변환 되어서 대입될 수 있는 타입을 찾아가는 거죠. 정확히 일치하는 타입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 형변환되는 타입을 찾아가는 거죠. 이 정수 2개가 자동 형변환 될 수 있는 타입은 어느 거예요? 이 라인은 정수가 문자열로 형변환 안 되잖아요. 그리고 8라인은 개수가 다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5라인에 있는 더블 타입의 매개 변수 2개를 갖는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 메서드 중복 예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my 클래스라고 하나 만들죠. my 클래스. 이거는 메인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메인 없이 public void abc int I string str 이렇게 정수와 문자열을 받는 메서드 만들어 놓죠. 정수와 문자열 입력됐다고 할 겁니다.
자, 또 하나 메소드 만들어 놓죠. 이번에는 더블 타입의 매기변수 두 개를 받는 메소드 만듭니다. 이건 부동수 좀 두 개가 입력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만들어 놓죠. public void abc 스트링 타입으로 매개변수 하나만 갖게끔. 자, 이렇게 요 클래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클래스가 있어야죠. 이 클래스를 테스트하기 위한 클래스, 그거를 뭐라고 만들 거냐면요, 오버로딩 example이라고 만들죠. 메인이 있고 여기서 객체를 만들어야죠. my class obj는 new my class 이렇게 만들고, 클래스예요. 그리고 obj.abc 여기다가 정수하고 문자를 넣으면은 이게 뭐가 실행이 돼요? 정수하고 문자를 받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obj.abc 하고 이번에는 3.5 4.3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럼 어느 게 실행이 돼요? 예, 부동수점이 입력되는 메소드가 실행이 되죠. 이렇게 이제 문자를 하나만 넣으면은 문자를 하나만 받는 메소드가 실행이 된 거예요. 또 이런 경우죠. obj.abc 하고 여기다가 100, 200 이거는 사실 이제 정수 타입의 메소드는 없잖아요. 딱 일치하는 메소드가 없으면은 자동 형 변환 될 수 있는 타입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실행시키면은 부동수 소수점 입력된 이라고 출력이 되고요. 근데 요런 거 있죠. obj.abc 첫 번째 인수가 문자열, 두 번째 인수가 정수. 요렇게. 요건 없죠. 이 그 자바는 매개변수의 순서도 정확히 일치해야 됩니다. 요거는 문자열 앞에 있고 정수가 뒤에 있는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요런 건 에러가 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메소드 중복을 할 때 이런 상황이 있죠. 메소드 매개변수 개수를 정하지 못할 경우, 예를 들면 이겠죠. 정수 2개와 3개의 합을 계산해야 돼요. 근데 좋아요. 정수 2개와 3개의 합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sum이라는 함수 메소드 만들고 그 다음에 매개변수로 정수 2개 넣고 또 중복이 정의가 되니까 3개짜리도 넣고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근데 4개도 필요하고 5개도 필요하고 6개도 필요하고 20개도 필요하고 30개도 필요하고 이럴 땐 언제까지 무한정 그렇게 메소드를 중복 정의해 놓을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예전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라인 보면은 화면에 12라인 보면은 sum이라는 메소드 만들었는데 여기는 int 타입의 배열을 받도록 했어요. 그러면은 2개, 3개 외에 4개, 5개, 6개 이런 것들은 배열로 전달하면 되겠네요. 배열로. 그렇죠? 그러면 배열의 데이터는 얼마든지 반복문을 이용해서 합을 계산해서 반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오른쪽 아래에 메인이 있고 메인에서 2개를 더할 때 숫자 2개, 3개를 더할 때 숫자 3개, 4개짜리는 없으니까 4개부터는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서 전달하면은 합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괜찮은 생각입니다. 요걸 한번 만들어 보죠.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만들 때 저처럼 이렇게 예제를 클래스에 따로따로 만드는 분도 있고요. 파일 하나에 다 넣는 분도 있어요. 파일 하나에. 만약에 파일 하나에 클래스를 두 개를 넣을 거라고 하면은 그럴 경우 있잖아요. 메인이 있는 클래스 이름으로 클래스 이름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아까 요 슬라이드에서는요, 메인이 있는 클래스 이름이 calculate example였고요.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을 calculator example 이렇게 만들고 메인을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calculator라는 클래스 있죠. 이 calculator라는 클래스는 요 아래다가 구라인이 클래스 끝나는 거죠. 이 아래다가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요 클래스는 퍼블릭이 붙으면 안 돼요. 퍼블릭 클래스는 파일당 하나만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퍼블릭 클래스는 파일명이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해야잖아요. 요 파일을 아예 별도의 파일을 만든다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가끔 코드가 파일 하나에 다 작성되어 있는 거로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는 메인이 있는 클래스가 파일명이 되게 하고 그 나머지 클래스는 퍼블릭 안 붙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 캘큘레이터 클래스에 sum이라는 메소드 만드는데, 숫자 두 개를 입력받아서 숫자 두 개의 합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3개짜리도 더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놔. 이렇게. 다 만들어놨더니 3개짜리 만들어야죠. 하나 더. int num3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이번에 4개짜리, 5개짜리, 6개짜리 다 필요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중복 정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00% 100점짜리 정답은 아닙니다. 자, public int sum이라는 메서드인데 이번에는 int형 배열을 받도록 하는 거죠. 배열을 받도록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안에서 sum 0으로 초기화 해놓고 for 반복문으로 int values 하고 sum 플러스 equal value 하고 나중에 반환을 뭐를 하면 돼요? sum을 하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거를 테스트 해볼 수 있죠. 위쪽에 있는 메인에서 calculate 객체를 만들어야죠. calculator calc는 new calculator 이렇게 만들어 놓고 calc에 sum 메서드 호출하는 걸 테스트 해볼 수 있습니다. 3, 4 두 개 넣으면은 calc입니다. calc 3, 4 두 개 넣으면은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7 나오고 3개짜리도 되겠죠. 이번엔 3, 4, 5 3개짜리도 잘 됩니다. 근데 4개짜리는요? 4개짜리는 3, 4, 5, 6 안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전달해야 돼요? 배열로 전달해야죠. system.out print calc.sum 하고 배열을 위해서 정의해 놓고 배열 변수를 할당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int 배열 데이터즈는 하고 여기다가 3, 4, 5, 6 4개의 값을 갖는 배열 만들고 sum 인수로 데이터즈 이렇게 해도 되죠. 그러면 이거는 어느 게 호출돼요? 배열을 매개변수로 갖는 메서드가 호출되는 거죠.
정상 실행되는 거죠. 18이라고. 물론 이제 여기 이 부분을 여기 지금 저기 calc.sum 데이터즈를 이렇게 위에서 선언 안 하고 어떻게 해도 돼요. 똑같지? 자, new calc.sum 인수로 new int 대괄하고 종가로 3, 4, 5, 6 이런 식으로 바로 객체 만들자마자 인수로 전달해도 됩니다. 화면에서 90라인하고 11라인하고 같아요. 9, 10라인과 11라인이 같다는 거죠. 저 이렇게.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썼었죠.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가벤인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가벤인자는 자바 5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가벤인자 자바 5부터 쓸 수 있는데 맥에벤스 타입 뒤에 점점점을 쓸 수 있습니다. 맥에벤스 타입 뒤에 점점점 이렇게. 그러면은 나중에 이 sum이라는 메소드 호출할 때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값을 전달하면 돼요. 근데 이 values라는 그 매개 변수는 나중에 배열로 바뀌어서 전달이 되거든요. 배열로 바뀌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열로 선언된 메서드하고 같이 둘 수는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 sum이란 메서드가 하나는 배열로 선언돼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가베인자로 선언돼 있죠. 그럼 에러 나는 거예요. 둘 다 같은 거로 인식을 합니다. 가베인자는 배열로 전달되니까. 자, 요거 코드 작성해 볼까요? 이 가베인자를 사용하려면은 여기 이렇게 배열로 선언되어 있는 것은 사용하면 안 되겠죠.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 메서드 선언한 거를 주석 처리하고 다시 만들어 보죠. 주석 처리하고 그 위에다가 public int sum 하고 여기다가 int 점점점 values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int 점점점 values 그리고 int sum은 0. 이 values도 배열로 전달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for int values sum 플러스 equal value 한 다음에 return sum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리턴문 위에다가 system.out.print 자, 인수 2개 2라고만 할게요.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 3 그 다음에 여기는 system.out.println 점점점 가베인수가 사용된 메소드가 호출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가변인자가 사용되는 메소드는 위에서 보시면은 일단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면은 자 봐봐요. 지금 7이라는 값 나오기 전에 2가 출력됐죠. 그러니까 값 2개짜리는 말 그대로 2개짜리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3, 4, 5번 10이잖아요. 그때 3개짜리 찾아가죠. 근데 이제 가베인수로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직접 배열로 만들어 전달해도 되고요.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system.out.println calc.sum 이번에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값을 계속 마치 그 개수만큼 선언된 메소드가 있는 것처럼 저렇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제 배열로 만들어 전달해도 되고 직접 값들을 쭉 나열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편하겠어요? 굳이 배열로 안 만들고 그냥 쭉 값을 나열하는 게 좋죠. 그래서 자바 일부 API 메소드 보면은 API 문서를 보면은 가변 인수로 선언되어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물론 어떤 책에는 이 가변 인수를 뭐 가변 파라미터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요. 공식 문서에는 variable arguments라고 되어 있거든요.
베리어블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값의 인수 또는 값의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주의할 점은 값의 인자를 사용할 수 있는데 배열 타입과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값의 인자와 일반 매개 변수를 같이 쓸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한 개의 매개 변수는 가져야 돼, 이런 상황이 있다. 값의 인자는 0개의 매개 변수를 갖거든요. 0개의 인수를 갖는데 반드시 한 개는 가져야 돼 라고 하면은, 여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변수 하나 선언하고 그 주에 값의 인수를 선언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썸이라는 메서드에 아무것도 안 넣고 호출하면 에러 나요. 반드시 값 하나라도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래쪽 보면은 이렇게 값의 매개 변수, 값의 인수를 앞에다 적었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값의 인수는 몇 개가 전달될지 모르니까 메서드에 정의하려면 항상 가장 마지막에 정의가 돼야 돼요. 가장 마지막에. 그래서 일부 API 문서를 보면은 메서드가, 예를 들어서 썸이라는 메서드가 있다면은 좀 아래쪽 같은 형식이라면은 썸 인트 이렇게 배열로 앞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값의 인자로 돼 있는 거가 있고 그럴 거예요. 어쨌든 값의 인자가 있다면 항상 메서드 매개 변수 마지막에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메서드 중복과 값의 인자 또는 값의 인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값의 인자도 형변환 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 보면 이 로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샘플로. 이 오브젝트 점점점 하면 여기 어떤 타입이든 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일부 여기 전달된 데이터 중에 일부를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형변환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 아래처럼 그 타입으로 형변환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선언하고 뒤쪽에 값의 인수를 적으면 되겠죠. 요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과제를 볼까요? 다음 코드에서 빈칸에 들어갈 메시지를 구현하세요. 프로그램은 calculate sum 메시지를 통해서 값의 인자를 받아 해당 숫자들의 합을 계산합니다. 메인에서는 다양한 값들이 전달되어서 실행되도록 하는 거죠. calc sum 메시지를 완성하고 프로그램 실행하면은 값의 인자를 이용해서 메소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할 수 있대요. 여기 메소드를 구현해봐라는 거죠. 앞에서 sum 메소드 만드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배열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값의 인자를 이용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네릭과 타입 추론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